안녕하세요. 월요일 안마표 일기 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발레를 하거든요. 네, 발레를 하는데 가면 너무 신나요. 음악에 맞춰서 이제 율동하고 이런 것들 너무 신나고 체력 단련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같이 운동하던 5세 아이를 가진 엄마가 갑자기 운동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걱정도 되고 왜 갑자기 못해? 되게 즐거웠는데 알고 보니 아이를 영유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빠가 외벌이어서 그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맞벌이를 해서라도 영유를 보내고 말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셔서 결국 일을 하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할 수가 없다. 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영유 비용이 한 달에 130만 원 원비에다가 교재값 30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품위 유지비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월에 드는 것 같아요. 오, 외벌이로는 쉽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교육비로 무려 200만 원이나 썼는데 오롯이 영어만 썼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더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5세입니다. 5세가 무슨 한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5세의 한국어 실력보다 더 잘하는 영어 실력은 어디까지인지 잠깐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누고 싶은 주제가 교육의 기회비용입니다. 교육의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예요? A가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내가 A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 B라는 물건도 굉장히 장점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를 버리고 A를 선택했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B를 버려도 괜찮을 만큼의 A인 거죠. 일반 유치원은 월 비용이 얼마인가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보냈던 터라 저희 아이들이 갈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사교육도 더 있고 하면 더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요즘에도 한 50만 원 쪽으로 생각했다면 영유아 인류를 선택했을 때 결국 차이는 월에 150만 원씩 되는 거예요. 150만 원에서 10달이면 1,50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1,500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마음이 확 오나요? 영유를 나오면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영어를 엄청 잘하면 뭘 잘할 수 있어요? 그거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육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실 때에는 아이가 배우는 것,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악기도 좋고요, 취미생활도 좋고요, 운동도 좋고요, 공부도 좋습니다. 배우는 건 전부 다 교육이죠. 그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비를 쓸 때에 어머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많이 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크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뭐 이렇게 되면 집에 오는 게 굉장히 늦어져서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또한 국영수 사과 이런 것들은 밑 기반을 굉장히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잘 다져나가면 형님 때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해서다.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고학년이 되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할 수 없으니 어린 시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잘라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 특히 이제 미취학 시절에 훨씬 더 많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은 학교의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얼마나 많은 교육 시스템이 있고 또 내 아이가 배우고자 하면 얼마나 배움의 길이 많이 열려 있고 학원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외부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심화돼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밖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곤란한 거죠. 프리는 그러니까 심화 과정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잠깐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깊게 다뤄서 들어갈 수 없고 꾸준히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맛을 볼 수 있죠. 그럼 맛을 보면서 나 이거 잘하네, 나 이거 재밌네, 그럼 그걸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은 것들,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어린 시절에 교육에 집중 투자되고 학교에 가면 그게 확 줄어요. 고학년이 돼서 줄고 또 중학생이 돼서 줄고 시간 때문에 줄어서 그럼 나중에 공부만 하는 거에 되게 재미없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교육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든 외벌이든 수입은 고정 비용이니까 뭔가 이때 다 투자하고 나면 뭐 150만 원을 매일 쓰진 않겠지만 차입금 150만 원을 매일 쓰지 않겠지만 그걸 저축해 놓는 부모들은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진짜 우리가 뭐 외국에서 한 달 산 게 1년 살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다른 비용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더 가깝게는 뭘 할 수 있나요? 다른 교육 과목들을 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악기를 더 많이 배운다던가 다른 흥미로운 주제의 과목들을 더 많이 배운다던가 아이를 즐겁게 놀린다던가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던가 가족과 굉장히 좋은 여행지를 많이 다닌다던가 이런 곳으로 돌려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더 많은 기회를 놔두고 언어에 투자를 했다는 거. 그것도 언어가 많은 언어가 아니라 오로지 영어라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가 경험이 많아야 글도 다채롭고 뭐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깨이고 본 게 있으니까 자기 입으로 뱉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책만 많이 읽으면 그 책 속에 나오는 그런 간접 경험들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의 교육을 선택할 때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해서 뭘로 하겠냐? 제가 저번에 영유를 나와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라는 편에서 영어는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그런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도구고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영어만 하나만 잘해서 뭔가 되려고 영어를 그렇게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학년 때 악기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피아노도 해봤어요. 뭐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피아노 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악기 왜 배운 거예요? 엄마는 쓸데없는 돈을 투자했네? 그쵸? 그런 거보다 내가 이 악기로 꾸준히 취미생활을 시켜줄 거야 라고 하면 꾸준히 주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취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가 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돈으로 유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취미생활이라면서요. 하다가 재미없으면 끌고 왔는데 다른 취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발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취미 가진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여자아이들이라면 막 우아하게 막 옷 입고 율동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취미 생활인데 꾸준히 이어주는 정도라면 막 지금 피아노로 칠까요? 뭐 체르니 30번 뭐 이렇게 해가면서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천천히 이어가면 되는. 되게 왕년에 잘 쳤는데 40번 막 50번 이렇게 쳤는데 나중에는 피아노 건반도 못 봐. 개명도 이럴 줄 몰라. 그러면은 왜 배운 거지? 나는 왕년에 했는데 이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술은 왜예요? 막 창의력을 풍부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미술 한 작품 완성하는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또 미술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힐링이 있어요. 그리면서 뭔가 다음에도 또 즐거운 거를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키워주는 거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마련하는데 A를 맞게 해주고 싶어서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학원에 한 달만 보내세요. 그러면 2달 보내든지 3달 보내든지 하다가 많은 거는 그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럼 국영수 사과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니까 꾸준히 가요. 그럼 국영수에 투자되는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만 얼마일까요? 적어도 고등학생 한 과목당 80만 원씩 들어가는데 좋은 학원 가면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한 과목에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또 한 문제를, 틀리는 한 문제를 위해서 수능에 1등급을 더 올리기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과외를 넣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더 연륜이 있는 어머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 단 한 문제를 위해서, 의대를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과외를 시킨다고요, 월에. 그럼 그때는 무슨 돈을 투자해 줄 거예요? 좀 바꿔서 말할까요? 아이가 유학을 간대요. 너 영유 때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너를 유학 보낼 돈은 없어.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파출부 해서 보낼까요? 아니면 기둥뿌리 뽑을까요? 집문서 팔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내지? 근데 내가 집 사정이 안 좋아. 어떻게 하지? 엄마 꽁쳐놓은 돈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표를 좀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후에 뭔가를 내가 그 나이 때에 뭘 하고 싶었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돈은 마련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악기는 이렇더라, 악기의 가치는 이렇더라, 미술의 가치는 이렇더라, 공부의 가치는 이렇더라를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넣어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악기는, 미술은 그저 취미생활일 뿐인 거예요. 그걸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업 스트레스를 그런 거 하면서 좀 정화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단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직 아이가 뭐 그거 너무 좋아서 엄마 나 전공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언제 무언가를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폭적으로 또 지지해 줄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교육의 목표는 그 교육비를 모아놓는 상태에서 아이가 또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합당한 이유가 되면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교육은 그런 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가면서 이제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배우고 체험하면서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확인하는 데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시험을 보든 국영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는 맞춰줘야겠죠. 그런 의미로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뭐 유치원이 어깨 뽕이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면 그거 너무 투자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잃는 기회 비용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또 엄마랑 아이가 가진 유대관계, 유치원 때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교육에 픽스되는 시간들 때문에 엄마랑 타이트하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유대관계, 대화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기관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다음 스케줄 때문에 만나면 간식 먹어, 다음 거 가야지, 숙제는 했니? 뭐 했어? 다 빨리 갔다 왔어요. 얼른 씻고 자라. 그게 단 거예요. 그 대화 아니에요, 대화. 감정이 어떤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슬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엄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엄마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는 것들이 대화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굉장히 하나 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시야의 폭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어머님들은 어떤 교육의 기회 비용을 사용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연륜이 있는 선배맘들을 좀 만나서 지금까지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쭉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또 발레 하는 학원에서 이미 아들을 장성하게 키우셨고 되게 잘 키우신 어머님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언니가 아이를 다시 키워서 지금 또 그렇게 키운다고 한다면 언니는 무엇을 하나 놓지 않고 꼭 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꼭 신문 읽기는 하고 싶다. 매일 읽진 않아도 좋지만 헤드라인이라도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신문을 항상 펼쳐놓고 아이들이랑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신문 구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보나? 읽을 게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 보겠더라고요. 신랑이 오늘도 재활용 용지가 쌓이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도 언니가 그랬어요. 언니 저는 매일은 다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괜찮아, 헤드라인만 빠르게 넘기면서 그것만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틀 전인가 되게 슬픈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신문을 쭉 넘기면서 헤드라인을 보고 큰 사진을 보는데 아이들도 인터넷 기사가 아닌 진짜 신문지에 있는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쓱 넘기더라고요. 아, 큰 글씨만 읽어도 조금 중간 글씨만 보더라도 대충 보이니까 그러다가 눈에 확 사로잡히면 어때? 이렇게 한번 보죠. 무슨 기사인지. 아, 언니가 이래서 보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가 꼭 필요한 거고 뭐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몇 번 해본 경험보다 밖에서 누리는 생각과 엄마가 나누는 대화의 차이가 훨씬 더 고급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이쪽에 가는 게 옳은 건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저학년 때 투자해서 그렇게 자유로움을 방해를 했었어야만 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안타까워서 열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머님들의 교육의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 아이의 10년 후, 15년 후 내가 무엇을 그 아이한테 더 해줄 수 있는지 그 아이가 뭔가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어떤 걸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지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 내 남편과 나는 10년과 15년 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집안의 돈주머니는 아빠가 갖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좀 다르잖아요. 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공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내 아이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뭐 제가 무엇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긴 하겠는데 오늘은 교육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주일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육을 왜 시키지? 피아노 왜 시키지? 미술 왜 시키지? 시켰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미래 내 아이가 다른 거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힘쏟은 걸 다 내려치고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땐 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런 일은 생기니까요. 그렇게 많은 생각하고 아이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수목금토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